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저번에는 어떻게 새마을운동이 출발했는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지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보는 차랑 똑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사이렌을 울리고 나타나는 그런 암행 순찰차가 또 요즘에 도로에 엄청 많더라고요. 왜 암행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암행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뭐 역사 속 인물이라든지 단어가 있을까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맞아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암행어사 이몽룡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멀끔해 보이는 외지인이 양복도 다 갖춰입고 시골에 와서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또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묻고 다니니까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사람들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경찰이 나타나서 그 남자 잡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간첩이었을까? 아니에요. 바로 유태용 박사였어요. 우리 농촌의 선진화를 꿈꾸면서 덴마크도 다녀오고 이스라엘도 다녀온 유태양 박사 기억하시죠? 네. 사실 유태양 박사는 새마을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보완할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암행어사처럼 몰래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간첩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유태영 박사는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잡담도 하고 술 한잔도 하면서 인정을 또 살폈대요. 마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띤 토론을 펼쳤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 마을에 수백 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괜히 새마을운동을 한다랍시고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이것저것 일도 시키고 정말 귀찮게 한다 라고 불만을 좀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이 사람아 우리 농촌 잘 살려보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는데 무슨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느냐 하고 토론도 열띠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사는 또 실제로 농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살필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파이팅 해보자 라는 신념을 심어주고 서울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마을이에요. 전라도 장수군인데 이번에는 애초에 새마을운동 농촌 조사를 나왔다고 밝혔어요. 마침 이곳은 시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마을로 알려져서 정말로 안내해주는 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을 안 길이 환하게 잘 닦여져 있었고 또 주변의 집들의 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담장 잘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었대요. 아 드디어 우리 농촌이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마을 안으로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꼬부랑 토가집들과 보고서와는 다른 정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위주로 보기 좋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김제군 백산면의 어느 마을에 들어서 하루 종일 조사를 하고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건드리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 됐을까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불빛이 환하게 왔다 갔다 했대요. 혹시 마을에 큰 불이라도 난 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니 세상에 그 새벽에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 지붕에 올라가지고 부랴부랴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박사가 알고 보니까 다음날 국무총리랑 장관들 또 정부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김제시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의 하늘을 통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네. 길가에서 보이는 위주로 했는데 위에서 만약에 딱 보면 마을 전체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과 이제 마을 사람들 주도로 부랴부랴 지붕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하늘에서 보였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곳들 위주로 그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처럼 좀 해프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성공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마을운동 현장을 직접 체크한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오정희 대통령까지 직접 보고가 되어서 보안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국어책에서 봤던 암행어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새마을 암행 시찰반이 실제로 우리나라 7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현대시대에 정부 관료에 의한 민간 사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까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했어요. 사실 잘 살아보자고 우리 농촌부터 바꿔보자 했던 노력이 새마을 운동이 처음 아니었대요. 농촌마다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제대로 성과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상 지원만 받고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은 거죠. 성과가 없어도 정부는 적극적인 개선책이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과 다른 지원 사업들의 차이점이었어요. 정부가 시골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데 직접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했던 게 새마을운동에서 처음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개의 마을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제대로 참여한 마을들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절반? 오, 맞아요. 절반 정도가 성과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대요. 나머지 50% 정도는 에이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참여를 안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과 유태현 박사의 생각은 이번에는 달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고,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마을을 3단계로 구분을 했대요. 자립마을, 자조마을, 그리고 기초마을. 이렇게 확실한 기준과 성과를 토대로 성과가 좋지 않은 마을은 다음 지원책에서 탈락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정부는 자족하는 농촌을 돕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무리 정부가 도와주어도 스스로 도울 줄 모르는 농민들에게는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뭘 하든지 패자부활전은 있어야 되겠죠. 제일 성과가 없고 참여를 안 했던 3단계 기초마을에는 정부가 공문을 보냈어요. 너네가 만약에 새마을운동에 계속 참가해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일단은 먼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도 모으고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좀 바꿔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참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정부가 다시 지원해주겠다. 다만 너네가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을 확실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정부의 전략이 먹혔을까요? 좀 먹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성공이었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던 50%의 마을 중에서 상당수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됐을 1979년에 전체의 97% 정도가 1단계인 자립마을로 승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도시 소득의 약 60% 정도였던 농촌의 소득이 77년 이후에는 말도 안 되게 도시의 소득을 넘어버리는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농촌을 잘 살려보자라는 노력이 사회의 여러 분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었고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결과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균형 발전, 생활환경 개선, 복지, 생활 수준의 향상, 그 효과가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실로 엄청난 경제개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마을운동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수출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없을까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